안녕하세요, 와치묵스입니다. 악질 경찰을 보고 왔습니다. 남자 둘이서 손을 꼭 붙잡은 채로 보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가 돈 우상 악질 경찰인데, 돈에 연연하지 말고 남자가 말이야 나쁜 짓도 좀 하고 이런 의미로 보러 갔었고, 그래도 지난 느와르 마초의 향기가 풀풀 나는 전작에서 느낀 그 감동 다시 느끼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 악질 경찰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저씨가 끝까지 가는 영화, 이런 거 기대하고 보잖아요. 가잖아. 내 돈 내잖아. 영화에서 나오는 이선균의 악질 경찰은 비행 경찰, 탈선 경찰 정도로 나옵니다. 누가 계도하면 충분히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경찰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스포일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스포일러는 누구나 예상 가능한 스포일러 아닌가요? 한국 영화다. 세월호에 대한 추모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예고편 보셨잖아요. 이성균 나오고 폭파 장면 나오고 사건에 휘말리면서 사건의 해결책은 이성균이 아닌 제3자가 들고 있겠죠.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의 얽히고 설킨 그런 내용, 그리고 치고받고 하는 혈투, 이번에도 끝까지 가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품고 영화관에 입장을 해서 보았습니다. 캐릭터, 악질 경찰을 연기하고 있는 이선균 씨의 악질 경찰은 흔하다. 투캅스 안성기 이후로 많잖아요. 돈 받고 사람 빼주고 은행 ATM기를 본인이 직접 털 정도로 범행을 저지르는 나쁜 경찰인데, 요즘에는 버닝썬이 하도 불타다 보니 영화에서 나오는 악당 경찰들이 밋밋해 보여. 현실이 너무 비현실적이기에 영화가 영화감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검사는 한눈에 봐도 뒤통수 칠 게 뻔히 예상되죠. 검사가 나온다는 거는 다 들고 와, 여자 데리고 와. 주인공만 모르나요? 비리검사 하나일까? 자기 혼자 그랬을까? 너무 흔해서 길에 채이는 비리검사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사과 경찰 및 경찰 동료, 엑스트라죠. 비중이 없습니다. 대기업 회장, 엑스트라죠. 나오는 것이 아래 것들 무시하는 말하기, 호화로움 누리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회장 똘마니는 지가 싸움을 잘하거나 싸움을 잘하는 부하를 데리고 있거나, 모든 영화에서 둘 중 하나죠. 그리고 참고 화재 현장에 나오는 연루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왜 나온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화장실에 숨어서 전화하다가 죽는데, 나이가 드니까 귀도 먹는지, 우리나라 영화에는 자막이 없어서 촌동네 극장에 늙은이가 가면 들리겠습니까? 왜 저래? 싶었죠. 그리고 문제가 되는 세월호 유가족 친구가 나옵니다. 힘든 상황, 배경, 생일잔치하고 옷 뺏어 입고, 전 국민이 알만한 사건이라서 배경 설명을 지나치는데, 그건 그거고 왜 얘가 이렇게 지내는지 감정이입할 시간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독님? 그래야 어른 욕하면서 뛰어내릴 때 나도 반성해야겠구나 라고 느낄 거 아닙니까? 아무튼 요런 애들이 나옵니다. 애들이 한눈에 봐도 누가 무슨 역할로 이 영화에 등장하겠구나, 척 보면 척 아는 정도의 캐릭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걸 재밌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함에도 드라마 구성은 그렇지 않고 있죠. 우리는 이 감독의 전작 아저씨를 어떻게 봤습니까? 재밌게 봤잖아요. 원빈 가족이 모두 사고로 죽은 상황이고, 이웃에 사는 그나마 친한 소녀, 그 소녀를 구하기 위해 원빈이 자기 머리를 깎잖아요. 충분히 그런 나쁜 상황이 있고, 그런 상황은 실제로 겪어보지 않음에도 우리가 충분히 그럴 법한 사건이다. 충분히 소녀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정이입을 하고, 원빈의 마음에 상처, 그리고 머리 깎는 모습에 대해서도 감정이입을 하잖아요. 내 머리도 한번 깎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충분히 알만한 사건을 굳이 언급을 해오지만 영화에서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이용을 했다라는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그리고 악질 경찰이면 끝까지 악질로 가면 안 되나요? 왜 중간에 개과천선하죠? 갑자기 돌변하게 됩니까? 돈만 밝히던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돈을 모으고 악착까지 사는 그런 악질 경찰이
왜 천사 경찰로 바뀝니까? 저는 영화 시나리오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영화에 대해서 끝까지 악질로 가면은 문제가 됩니까? 배급사에서 뭐라고 하기라도 합니까? 끝까지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대기업 총수를 뒤통수를 후려 갈기는 뭐 그렇게 시나리오를 쓸 수도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 영화의 고질병, 요 악질 경찰이다 보니 욕이 반입니다. 내가 알아듣니까 더 불편한 것 같아요. 외국 영화에도 뭐 욕이 많이 나오죠. 사무엘 잭슨 같은 경우에는 욕이 반이죠. 퍽퍽 이러는 소리가 중간중간에 들려도 우리는 자막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욕이 뭔지 못 알아듣잖아요. 자, 줄거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기업 회장의 비리, 그걸 묻으려 창고를 폭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담은 영상이 주인공에게 넘어간다. 이선균은 확인을 하지도 못하고 버리고 여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영상이 남아있고 악당은 이걸 찾아내려고 하고 주인공은 뭐 소녀와 요런 비리 사항을 폭로 지켜내려고 하죠. 그런데 뜬금없이 이 친구가 세월호 사망자 친구였던 거야. 왜 이렇게 갖다 붙이셨는지 안산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몰랐거든요. 촌놈이라서. 그 단원 경찰서래. 그때부터 불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투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내용이야 뭐 오락 영화의 내용 따지냐, 전혀 흥미롭지 않은 줄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용도 재미없는 거야. 주인공이 잘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처절해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아, 그러니 안 되겠다. 세월호 얘기 넣어서 화제라도 끌자.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세월호라는 무거운 주제만 해도 해야 할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충분히 많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처음에는 유가족한테 욕하고 그러는 형사가 왜 그렇게 태세 전환을 하게 된 겁니까? 여자아이가 뛰어내려서 그런가요? 초반부에 그렇게 욕하고 범죄까지 저지르던 형사가 대기업 회장한테는 왜 그렇게 빡친 거죠? 뛰어내린 소녀가 780원짜리 인생이라고 그래서 빡친 거야? 그래서 사람을 죽여? 자기는 러닝타임 내내 욕하고 비아냥 그랬으면서 좀 더 그런 캐릭터스러운 결말은 못 내셨던 건지. 악질 경찰이라면서요. 악질스러워야죠. 나쁜 놈이라면서. 마지막에도 불만이 있습니다. 줄넘기는 그래, 이쯤 이런 장면 하나 나와야 한국 영화지. 그러고 있는데 연행되며 또 들판에 앉아있는 애들은 또 왜 나옵니까? 눈물 쏙 뽑으려고 그러는 거야? 충분히 울 시간 벌어주려고 그러는 거야? 아, 이 영화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좀 배우십시오. 뉴스 좀 보고 버닝썬 좀 참고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